관리 앱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다 처리하더라고요. 우리 나이는 그런 거 어려워요. 아, 요즘에 그 청소기도 그 핸드폰으로 다 뭐 그래, 그거 앱으로 다 조절. 돌리잖아요. 네. 난 그거 켜는 것도 헷갈려가지고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었거든요. 아이고, 나도 마찬가지야. 마찬가지지. 그럼. 아니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뭐 신분증 있잖아. 그것도 뭐 모바일로 발급받고 뭐 연말 정산 같은 것도 컴퓨터로 바로바로 하더라고. 다들 어떻게 이렇게 척척 잘하나 몰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 할 줄 몰라가지고 애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물어봐가거든요. 그치. Help me please 미안. 엄마도 지금 이걸 같은 걸 몇 번을 물어보냐 그러면서 어디다 적어놓으래. 적어놓으면 뭐하냐? 적어놓은 것도 어디다 적어놨어. 아니 속으로 니네들도 나이 먹어봐. 나도 애들 땐 안 그랬어. 어? 진짜.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런 부탁하실 것 같은데 좀 답답하다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저는 그 아버님 핸드폰을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는데 이제 앱 같은 거 깔잖아요. 그리고 게임 같은 거 깔아드린단 말이에요. 고스톱 같은 거 치시는데 광파는 기능 없다고 자꾸 화내시고 막 이럴 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버님, 어머님보다 더 실감하는 게 요즘은 정형외과 재활치료를 다 유튜브로 하거든요. 보시게 따라하게. 제가 이렇게 카운트를 해보면은 어르신들의 한 30% 정도만 유튜브를 잘하세요. 나머지 분들은 로그인도 못 하시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많이 발전하는 것보다 어르신들이 그런 기기하고 접하는 게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예. 너무 디지털화가 돼가지고 맞아. 아날로그도 좀 병행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랬으면 저희도 좋겠죠. 맞아. 근데 사실 그 이런 얘기 들을 적마다 조금 너무너무 서러워요. 그쵸. 예. 맞아요. 아니 뭐 자기들도 한번 나이 들어보면 모를 텐데 조금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이러면 그쵸.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래서 나이 들면 서럽다니까요. 예. 저 듣다 보니까 저도 약간 좀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저도 어머니가 이렇게 기차표도 요즘엔 다 그렇게 하잖아요. 네, 맞아. 근데 좀 예약을 좀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아니 내가 그때 그 다 알려줬는데 왜 그걸 여태 모르지? 왜 못하고 있냐 제가 막 그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좀 찔리네요. 야, 그렇습니다. 이거 나이 들었다고 느껴지면은 정말 속상합니다. 또 나이 든 게 실감 나서 막 뭐 서러울 때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아유 있기만 해요. 뭐 너무 많지 뭐. 우리 친구들은 요즘 손주들이 집에서 놀러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냄새 나요. 이런데요. 그래갖고 너무 충격받았다고 얘가 깔끔한 멋쟁이거든요. 너무 속상하다고 그러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그 얘기 하셨어요. 몸에서 냄새 나는 것 같다고. 빨래도 엄청 자주 하시고 잘 뿌리지도 않는 그런 탈취제 같은 거 있잖아요. 몸에 뿌리는 거 그런 것도 뿌리시고 향수도 뿌리시고 신경 쓰시더라고요. 근데 다 그런 거 소용없어요. 이게 옷에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 몸 자체에서 나는 냄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샤워를 정말 아침, 저녁 이렇게 열심히 제가 막 샤워를 해도 냄새가 잘 안 없어진다고 해도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나이가 들면 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저하가 될 거 아니에요. 움직임이 약해지니까 이 피지 속에 있는 그 지방산이 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지 속에 있는 지방산이 산화가 되면 이 퀴퀴한 냄새를 내는 물질인 노넨알데하이드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게 노인 냄새라고 하는 그런 퀴퀴한 냄새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냄새는 없앨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이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래도 또 옅어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40대 이상은 다 아는 유명한 가수 박남정 씨. 기억 니은 춤 기억나시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억 니은 할 때 코 옆, 코 밑, 귀 옆, 목덜미 그리고 등하고 겨드랑이. 기억 니은 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부위가 냄새 나는 아주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씻으실 때 이곳은 더욱 신경 써서 집중적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더 스트레스 받는 냄새가 있어. 뭐예요? 아니 말해도 될까 모르겠네. 우리 남편 입냄새. 아 맞아요. 진짜. 아, 내 친구도 남편 입냄새 때문에 아주 죽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 물 좀 아, 진짜? 이러는데 방문을 열어놔야 될 정도래. 얼마나 썩는 내가 나는지. 아우 진짜.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남편들도 솔직히 이게 감정적으로 잘 말을 안 해서 그렇죠. 여자들도 다 냄새 납니다.
아 말씀 네.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진짜 사실 말을 안 하는 그렇지 거예요. 남편들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진짜. 네. 아니 어떤 할 말이 그렇게 뭐, 많으세요? 뭐 일단 사랑하니까 야 너는 꽃 같구나. 항상 언제 봐도 꽃 같구나. 너는 항상 꽃향기가 나. 라고 얘기하죠. 얘기하지만 남자도 사람인데 어떻게 맨날 꽃향기만 나겠어요? 너무 많이 가지 너무 마시고. 억울하신가 봐. 지금 너무 자, 울컥하셔가지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불태워. 괜찮아. 조용할 땐 괜찮아. 야단칠 때 사실 그게 어떻게 꽃향기가 나겠어요. 같이 야단 맞고 있다 보면 이게 난단 말이에요. 설마 우리 남편도 내 입냄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수 있어요. 응? 난 요즘 모르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아유 정말. 아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모닝 뽀뽀 정도를 딱 해달라고 하시는데 거부한다. 아 그러면 이건 이제 아니 의심을 우리 해봐요. 나이 아니 그러는 거 아니야. 꼭 냄새 때문일까? 냄새 때문 아닐까요? 라는 생각. 반장님 오늘 너무 이상해. 아니 왜 이래 진짜 다들. 아니 근데 젊었을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입냄새도 이렇게 나이 들면서 좀 심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입냄새가 별로 안 나던 사람도 이게 생기면 바로 지독한 입냄새가 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네. 네, 치주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이 치아와 덮어주고 있는 잇몸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습니다. 그 미세한 틈에 세균들이 번식해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 염증과 세균들이 낸 부산물들이 악취를 풍기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치주 질환이 심해지게 되면 안쪽에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도 녹아내리게 되면서 심각한 잇몸 질환뿐만 아니라 구취까지 아주 심하게 유발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나이 들면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그렇고 잇몸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이게 잇몸 안 좋은 분들 굉장히 많죠. 네네. 이게 얼마나 많으냐 하면 한국인들이 앓는 질환 중에 1위가 잇몸병입니다. 네. 2024년 한 해에 약 2천만 명이 잇몸병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숫자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앓는 감기, 이 감기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잇몸병 환자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죠. 와, 그 잇몸병은 국민의 거의 절반 수준의 네. 2천만 명이면 엄청 많아요. 엄청 많네요. 와. 맞아요. 이게 실제 이 치주 질환은 50대, 60대가 가장 많은데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치주 질환자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치주 질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에서 세균이 제일 많은 곳이 대장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대장 다음으로 어디가 제일 많을까요? 제일 많이 많지. 손이겠지. 그렇지, 손이 제일 아닐까요? 많겠죠. 얘가 네. 노출되어 있잖아. 그리고 그 신체 중에 냄새가 되게 심한 것도 있어요. 또 배에 있는 그 개요. 배꼽, 네. 배꼽. 가운데 있는. 네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의외로 입속입니다. 오, 안 돼. 웬일이야. 그래서 이 실제로 우리 입은 우리 몸에서 균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손에는 약 1,600만 마리의 세균이 살고 있지만 우리 입속에는 이보다 더 많은 균이 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집에 살려면 돈도 내야 되고 이자도 내는데 세균은 내 입속에서 돈도 안 내고 지금 단체로 무단 거주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짜 너무 괘씸하다. 괘씸하다. 자, 우리가 이 앞서서 입냄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다 입속에 세균이 무더기로 거주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구강세균은 이 종류만 해도 약 700종이 넘고요. 우리 입안엔 수억에서 수십억 마리에 달하는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네. 기가 막히다. 그런데 다행인 거는 이 구강세균들이 다 나쁜 애들은 아니라는 거죠. 입속 건강을 해치는 구강 파괴균이 있는 반면에 입속 건강을 지켜주는 구강 건강균도 있습니다. 아, 네. 그 세균은 사실 다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럼 착한 세균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나이가 들수록
착한 균보다는 나쁜 균들이 살기에 더 좋아진다는 나이가 거죠. 아, 진짜. 네, 나이가 들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침이 입속에서 단순히 소화작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역작용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런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잔여 음식물들이 섭취를 하면서 이제 세균들을 더 많이 번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침 분비량이 줄어들면 입안이 점점 구강 파괴균들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놈들이 판치면 뭔 일이 나도 크게 나는 거 아니에요? 악당들이 판을 치기 시작하면 우리 입속은 점점 엉망이 되는데요. 사진을 보실게요. 자, 치아 사이에 치태가 많이 낀 거 보이시죠? 네. 이 치태가 바로 구강 파괴균이 치아 표면에 군집을 형성해서 달라붙어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그, 네, 세균 막이에요. 자, 치아 사이에 쌓인 세균 덩어리들이 1mg에 무려 1억 마리. 세상에. 네, 1억 마리의 이런 세균이 거예요? 아, 이런 네, 거. 정말 군집이죠. 아주 세균이 득실득실한다는 이 안에 거네요. 까르기란 얘기네. 게다가 이 치태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여기에 침 성분에 있는 이제 칼슘 성분이 결합해서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치석이구나. 저기 치석이구나. 네, 저게 바로 치석입니다. 진짜 싫다. 보기도 싫다. 네, 게다가 이 치태하고 치석이 쌓이면서 잇몸이 같이 주저앉게 되는데 이때 이 이하고 잇몸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서 세균의 집, 즉 세균 포켓이 생기거든요. 이게 뭐야? 저게 저게 다 뭐예요? 뭐예요? 이 세균이 뒤엉켜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세균층이 형성이 되면 서로 엉켜 있게 돼서 이게 쉽게 제거가 잘 안 돼요. 특히 이제 치아 주변에 끈적한 막까지 형성을 하게 돼서 딱 달라붙게 되면 이 세균들이 서로 소통하고 먹이도 주고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바다의 물고기가 조그만 물고기들이 크게 떼를 지어서 이루는 것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 세균층을 바이오필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런 세균 덩어리가 입안에 있으면은 입냄새 안 너무 날 수가 찝찝하다. 없겠네요. 그럼요. 네. 당연히 나죠. 야, 저 치석 봐. 아, 참네. 902호 어르신도 치아가 다 빠져가지고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드시고 맞아요. 네. 거의 미음 위주로 드신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다 구강 파괴균으로부터 시작된 거네. 그러네요. 그죠? 지금이야 뭐 신경치료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뭐가 많지만은 예전에는 진짜 이빨이 썩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얘기 듣고 보니까 새삼 양치를 진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오네요. 입 천장에도 세균이 많이 천장 안 닦아보셨죠? 아, 저 맨날 닦아요. 천장도? 네, 입천장을 닦아요? 닦으셔요. 양치를 다 하신 다음에 혀를 닦고 그다음에 뒤집어서 입천장, 특히 목구멍 쪽 입천장 맞아. 있죠. 아. 예. 요즘 안 닦으셨어요. 저는 혀는 닦는데 저도 혀만. 입천장 안 닦는데 저 신세대들은 안 닦아요, 그죠? 잘났어 정말. 말 나온 김에 제가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구역질이 나서 잘 못하세요. 구토 반사가 나지 않는 정도까지 세게가 아니라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되고요. 오히려 혀나 입천장 같은 경우 너무 세게 닦으면 상처가 나기도 하고 자극이 가해지면 혀에 있는 유두들이 자라면서 백태가 더 많이 끼니까 좀 부드럽게 닦아주셔야 돼요. 나는 뭐 억수로 세게 막 닦았는데 이제 살살 닦아야지. 근데 안타깝게도요. 네. 양치질만으로는 구강 파괴균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양치질은 치아 표면의 이물질만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면적 중에서는 단지 25%만 양치질이 되고요. 나머지 75%는 양치질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잘못된 방법으로 양치하시면 이제 세균의 집을 건드리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오히려 그 집 속에 있던 세균들이 입 밖으로 나오면서 세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양치 때문에 세균이 오히려 많아질 수 있다니 진짜 너무 충격이에요. 맞아요. 세상에. 그 충격에서 끝나지 않고요. 또뭐 진짜 있어요?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뭔데요? 네. 입속에 구강 파괴균이 많아지면 네. 염증을 만들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잇몸병이 생기고 또 잇몸병이 생기니까 세균은 더 많이 증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잇몸에 세균 아파트까지 짓게 됩니다. 잘한다. 네. 근데 아파트를 지으니까 어떻게 돼요? 또 이사를 들어오겠죠. 네, 더 많은 세균들이 이사를 와서
입속에서 말 그대로 세균 파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잘한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입속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어우 왜 저렇게 헐었대? 어우 저거 뭐야? 네. 어우 다 저게 완전 염증이에요? 네, 잇몸, 혀, 그리고 입술, 그다음에 이제 점막 등에 구강 내 염증이 생기는 구내염이 발생한 너무 모습인데요. 아픈 것 같아요. 네.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음식도 못 먹게 되고 또 너무 아파서 물도 못 마시는 그런 지경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부분 중년 이후에 이런 구내염이 쉽게 생기는데요. 피로감이나 면역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원인은 구강 파괴균 때문입니다. 아이고 세상에. 하나만 조금 나도 아픈데. 그러니까. 여기 무슨 뭐 혓바늘이라 그러잖아요. 네. 그거 요만큼만 나도 정말 아프고.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 입속 세균 악순환이 정말 큰 병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 암에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냥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그게 그러니까요. 암이 된다고요? 아, 그럼요. 예전에 이제 어릴 때 치료했던 충치가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깎이더니 엄청 날카로워졌어요. 보이지 않는 저 안쪽 혀 쪽에 계속 쓸리게 됐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혀에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생겼다가 원래는 이렇게 가라앉고 없어지거나 이렇게 치료가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데 지금 원체 면역력이 너무 약해져 있는 상태로 그냥 방치를 했더니 그 사람 3기를 진단받았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아 그렇게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 치주염, 치은염, 설염 같은 구내염이 오래 지속이 되면 이 염증에서 산화 물질이 분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나게 되고 그 중에 일부가 암세포로 발전하게 되는 건데요. 실제로 구강암 환자의 약 72%는 심각한 치주염을 앓고 있다고 해요. 이 치주염이 심할수록 구강암 발생 위험도 높아진다는 얘기죠. 결국에는 이 구강 파괴균을 오래 방치해서 치주염이 생기면 잇몸뿐만이 아니라 구강 점막에도 손상이 올 수가 있고 또 이런 염증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이 암 발생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진짜 입안에 염증도 쉽게 보지 말고 그러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어요. 구강 건강 상태는 입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전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이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 구강 파괴균이 모세혈관을 타고 전신 곳곳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강 파괴균이 심장이나 뇌혈관으로 가면 심혈관 질환을 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전신의 질병 도미노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치주 질환이 심해지면 결국 마지막 단계는 치아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치아가 또 많이 빠질수록 사망 위험까지 증가합니다. 치아 4개가 줄었을 땐 사망 위험이 5%, 8개가 줄었을 땐 1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 우리 이가 오복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네요. 네,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일단 뒤를 따라가 보는데요. 도착한 곳은 미용실? 바늘 가는데 실간다더니 두 분 미용실까지 같이 다니시는 거예요? 네. 앞머리가 너무 밑으로 내려면 되게 답답해요. 아, 근데 제가 앞머리를 뭐 짧게 잘랐어요, 제가. 그렇죠. 네. 예. 까발인데 한번 써보실래요? 아, 좋아요. 네. 생각지도 못했던 예랑 씨의 비밀. 꼭 어울리던 단발은 가발이었습니다. 놀라셨죠? 이거 가발이에요. 여기 미용실 아니었어요? 예, 미용실도 운영하고 있지만 가발 전문 샵입니다. 항암 고객님들이 이렇게 예량 씨처럼 많이 찾아오셔가지고 만족해하고 가시고 계십니다. 황암이요? 아, 네. 제가 이렇게 웃고 밝아서 잘 모르셨죠? 제가 설암 4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작년 7월 설암을 판정받은 예랑 씨. 항암 치료를 하는 동안 머리카락이 빠진 거죠. 처음에 이제 구내염에 이제 걸렸죠. 이제 피곤해서 당연히 난 줄 알았고 정말 요만하게 정말 작게 혓바닥 밑에 한 달, 2달 정도 구내염이 나와서 이비인후과에도 가보고 치과에도 가보고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구내염이 생겨 병원을 전전하다 받게 된 조직 검사. 그런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병원에서 이제
검사 이제 결과가 한 2주 정도 걸린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났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이제 빨리 병원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다. 그때 아 뭔가 좀 잘못된 가는구나 라는 걸 이제 직감할 수가 있었죠. 37살에 설암 사기 판정을 받게 된 예랑 씨. 입안에 생긴 암이기에 더욱 큰 충격이었다는데요. 봐봐, 내가 이때 엄청 잘했지, 그치? 이 노래 진짜 잘했다. 이 노래만 잘했나? 아니지, 이 노래를 특히 잘한 거지. 혀를 3분의 1을 절제를 해야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내 혓바닥은 도려낼 수 없다라고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호소를 했더니 그때 의사 선생님께서 먼저 그럼 선항암부터 시작하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촉망받는 성악가이자 음악 강사로 활동하던 예랑 씨에게 혀를 절제하는 수술은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는데요. 항암 이후 한 달 동안 추적 관찰을 해본 결과 놀랍게도 암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은 것.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성악의 기초 발성을 찬찬히 되짚어보며 매일매일 발성과 노래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어렵게 지켜낸 목소리인 만큼 이 순간이 소중하고 행복하답니다. 아내가 노래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남편 용규 씨는 아내를 위한 요리를 준비합니다. 아유,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요. 설암에 걸리고 난 다음부터 보니까 그 최대한 혀에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부터라도 좋아했는데 지금 요즘 더 많이 찾고 있어요. 샤브샤브를 오늘 할 건데 더 야채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건강식인 것 같아가지고 저희 자주 먹고 있습니다. 오늘 아내를 위한 요리는 샤브샤브. 아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매 식단 신경을 쓰는 남편인데요. 사랑하는 아내를 위한 정성 가득 담긴 샤브샤브 한상 완성입니다. 자기야 밥 먹자. 밥 다 됐다. 드디어. 샤브샤브는 먹어도 뭐다 안 질리나? 맛있어. 나랑 매운 거 먹으면 혀가 아리더라. 여기가 혀가 막 아려. 버섯도 하나만 올려줘. 니 좋아하는 먹이랑 뜨거우니까 잘 불어서 먹어라. 딘다. 젊은 나이에 찾아온 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남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먹어볼게. 아내를 위해 집안일이며 요리를 도맡은 남편 덕분에 견뎌낼 수 있었던 거죠. 식사는 물론 전반적인 구강 관리에 힘쓰고 있는 예랑 씨. 입속에 나쁜 균들이 증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사 후 바로 양치를 하는데요. 치실로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도 깨끗이 제거하는 등 구강 관리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양치질을 하고 치실도 하고 스케일링도 하고 주기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설암이 오더라고요. 설암에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거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을 위해 양치 후 꼭 챙기는 것이 있다는데요. 지금 그 갖고 오신 게 그게 뭐예요? 제가 이제 양치 후에 꼭 먹는 구강 관리 필수템 구강 유산균 에밀팔입니다. 이 유산균은 물이랑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입에 넣고 녹여서 캔디처럼 그냥 드시면 돼요. 이렇게. 구강 유산균 에밀팔이 예랑 씨의 구강 건강 핵심 비법이었네요. 구강 유산균 에밀팔을 녹여 먹는 이유가 좋은 균을 천천히 퍼지게 하기 위해서 녹여 먹는 거예요. 꼼꼼한 구강 관리는 기본, 양치 후 그리고 자기 전엔 꼭 구강 유산균 에밀팔을 챙겨 먹고 있다는 신예랑 건강 주민. 구강 유산균 에밀팔을 먹고 난 다음부터는
텁텁한 느낌 확실히 줄었고요. 그리고 입냄새도 많이 덜 나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입안이 건강해지는 느낌? 여러분들도 구강 유산균 M18 드시고 구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구강 유산균 M18을 입에 넣고 녹이면 세균층이 빠르게 분해되면서 세균 덩어리인 치태를 없앨 수 있습니다. 예. 실제로 잇몸병을 앓고 있는 성인에게 이 구강 유산균 M18을 섭취하게 했더니 한 2, 3개월 정도 지나자 치태가 줄어들었고요. 잇몸 출혈도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또 치은염이 생기는 비율 또한 93.5% 감소하고요. 잇몸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 또한 72.9%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중증 치주염 환자에게 기본 잇몸 치료를 한 후에 구강 유산균 M18을 함께 사용했더니 가짜 약을 쓴 그룹보다 잇몸에서 피나는 것도 줄고 또 치태나 염증 같은 지표도 눈에 띄게 더 좋아졌다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네, 쉽게 말해서 구강 유산균 M18이 기존 치료 효과를 좀 더 오래 유지하고 또 잇몸병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또 그리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잇몸병이 있는 성인에게 이 구강 유산균 M18을 섭취하게 했더니 잇몸 염증 지수가 약 28% 감소하고요. 섭취 중단 4주 후에도 이러한 변화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잇몸 염증이 실제로 줄어들었고 그 상태가 쭉 유지된다는 거죠. 또 세균 포켓, 즉 치주낭 깊이도 대조군 대비 약 155.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강 유산균 M18 섭취 후 잇몸이 차오르는데 도움을 준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충치균 때문에 암까지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충치균도 억제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구강세균 중에서도요, 말 그대로 악당 중에 악당, 우두머리 악당, 네, 그런 균이 있습니다. 그 균이 바로 뮤탄스균입니다. 이 균은 평소에 치아에 붙은 치태 속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단 음식을 먹으면 갑자기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게 되고요. 그 산이 치아를 조금씩 녹이면서 충치를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염증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정총무늬처럼 이런 상태가 오래 또 그리고 만성적으로 반복이 되면 심한 경우에는 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뮤탄스균을 악당 중에서도 제일 악질인 그런 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악질 뮤탄스균을 잡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구강유산균 M18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요. 지금 치아에 충치 유발균 뮤탄스균이 가득한데요. 여기에 구강 유산균 M18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다 녹았어요. 싹 없어지네. 어머. 네. 자, 뮤탄스균이 말끔하게 제거되는 거 신기하다. 보이시죠? 네. 네, 실제로 이 M18을 섭취한 후에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 뮤탄스균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M18을 섭취한 군은 7일 만에 충치 유발균이 감소했고요. 반면에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증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대조군 대비해서 충치 유발균이 261.7%나 억제됐다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 충치하면 저도 그렇지만 아이들부터 생각이 나는데 혹시 아이들도 이 M18로 관리하면은 좋을까요? 네, 그럼요. 구강 건강은 어릴 때부터 관리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아이들의 구강 건강에도 구강유산균 M18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한 연구에서 충치 위험이 높은 아이들에게 구강유산균 M18을 3개월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충치가 생기지 않을 가능성이 기존 대비했을 때 20%에서 최대 70%까지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진짜 신기하네. 우리 407호 형님도 이걸 진작에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 형님도 그냥 충치가 심해서 몇 개월 치료받더니 결국 그냥 싹 뽑고 그냥 임플란트로 3개나 했잖아요. 근데요. 생각해 보면 가만히 보면 저 임플란트가 편할 것 같아요. 뭐 특별히 관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네? 안 그렇습니까? 임플란트를 하면
더욱더 치아 관리를 세심하고 열심히 더 해야 됩니다. 예, 이 임플란트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나사가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 그 사이에 세균들이 더 잘 끼어 들어갑니다. 닦을 수도 없잖아요. 네, 그건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더 심한 염증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저렇게 예. 뭐야 너무 왜 저래? 아프겠다. 아우. 네, 저 사진은 이제 임플란트를 한 상태에서 네. 임플란트 주위염이 생겨서 원래는 저렇게 나사가 보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염증이 생기면 잇몸뼈가 녹으면서 저렇게 나사가 보이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임플란트 치아에는 세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세균층이 더 복잡하게 형성이 됩니다. 자, 임플란트 표면에 만들어진 세균층을 현미경으로 촬영한 모습인데요. 동글동글한 게 세균이고요. 넓게 늘어나 있는 게 세균이 분비한 점액막이거든요. 이 때문에 세균이 끈적하게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임플란트 전보다 더 심한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구강 내 세균 균형까지 완전히 붕괴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를 하기만 하면 이제 걱정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니까 솔직히 좀 충격이에요. 저부터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했어요. 네. 이 세균이 뭐 끈적하게 붙어서 잘 없어지지도 않는다니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는 게요. 이렇게 구강 파괴균이 득실거리는 상태에서도 이 구강 유산균 M18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구강 파괴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태에서 구강 유산균 M18을 투여했더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세균이 동글동글한 거 사라진 것 없어져. 같은데? 세균이 그러니까 거의 사라졌네요. 사라졌나 봐. 세균이 확연하게 사라진 거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예, 예. 실제로 세균 수를 직접 측정해 봤더니 99.95%에서 99.98%까지 거의 100% 세균이 모여 자라나는 걸 완전히 막아낸 막아냈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단하네. 박지네. 한 방에, 한 방에. 엄청나네. 구강 유산균 M18. 아, 이걸 왜 이제야 알게 된 걸까요? 이게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러네. 그렇습니다. 저는요 그 입속 세균 때문에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정말 그런가요? 네, 맞아요. 이 암뿐만이 아니라 이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1위가 이 치매죠. 예. 이 치매를 막기 위해서도 구강 관리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 구강 파괴균은 전신으로 퍼져서 치매 그리고 또 관절염이나 뇌졸중까지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치주 질환의 위험 요인이 다른 만성 질환과 공통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며 구강 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니 구강 파괴구는 진짜 입에 남아 있으면 안 되는 큰일 나겠네. 아주 박멸을 시켜야 돼. 네, 그렇죠. 네, 전신 건강을 위해서라도 구강 파괴균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네, 한 연구에서 구강 유산균 M18이 다양한 염증을 일으키는 균들을 억제한 게 확인됐는데 잇몸병을 진행시키는 중간균, 또 잇몸병과 구강 감염을 유발하는 균, 잇몸병과 심장 염증을 유발하는 균, 이렇게 세 가지 균을 최대 99.9% 억제했다고 합니다. 거의 다. 네. 엄청나다. 네,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더 악화되는 치주염을 잡고 건강한 치아와 꽉 차오르는 잇몸을 위해서는 구강 유산균 M18을 지금부터라도 잘 챙기시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결국 구강 유산균 M18로 잇몸을 채워주면 치아도 단단, 몸도 탄탄해진다. 이거네요. 역시 우리 정총무 깔끔하게 싹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제부터 구강유산균 M18 꼭 챙겨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섭취할 때 주의점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특정 식품에 알러지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랑 상의 후에 섭취하셔야 하고요. 또 생활 습관이 같은 가족들은 이제 같은 구강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따라서 구강 유산균 M18은 어린이부터 임산부까지 모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함께 미리미리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섭취 시에는 이 유산균이 잘 정착이 되도록 양치한 후에 천천히 녹여서 이제 흡수가 잘 되도록 해주시고 또 가능하면 자기 전에 섭취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